안녕하세요, 아로랑입니다. 우선 어제 화웨이 관련 영상을 올리고 나서 벌레들이 좀 많이 꼬이네요. 하여튼 냄새는 기맥히게 많습니다. 이 벌레라서 그런지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이 박근혜 얘기하니까 바로 몰려드네요. 자,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계속 웃으면서 지금처럼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가볍게 친구한테 커피숍에서 얘기하듯이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. 그런데 요즘 이제 금융권이나 증권사 찌라시 요거 만들던 사람들이 마치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채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다 경제 전문가고 다 주식 전문가고 그럴 거면 학위부터 까고 시작하든지 아니면 수익난 통장 인증을 하고 시작하든지 하여튼 말만 진짜 잘해요, 다들. 저는 테크 쪽이다 보니까 이 정치 경제는 되도록 가볍게 다루려고 하는 편인데 뭐 제 생각에는 최근에는 이제 가젯 서울님이라고 계세요. 자료의 정확성이나 출처도 가장 확실하고 뭐 영문 해석도 정확한 편이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기레기들 잘못된 뉴스도 항상 제대로 잡아주십니다. 가장 신뢰할 만한 이 테크 정보 채널이 아닌가 싶어요. 나머지 이 테크 정보 채널들은 좀 루머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회수 많이 올려보겠다 이런 게 너무 강해서 좀 별로더라고요. 오늘은 초반부터 말이 너무 샜네요, 옆으로. 자, 중국에서 중고 거래한 경험담인데요. 뭐 사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중고 거래 시에 생기는 그 어떤 진상들의 유형이랄까요? 비슷합니다. 뭐 사람 사는 거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어요. 일단 저는 CNW라는 중고 장터, 온라인 중고 장터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네이버 중고 장터와 차이점이 있다면 중개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.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어요. 뭐 지금도 있지만 우선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제 온라인에서 흥정을 하죠. 그리고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구매 확인을 누를 때까지 그 입금한 돈을 CNW에서 보관을 해둡니다. 이 과정에서 이제 별도의 수수료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게 지금 한국에 있는 시스템과 조금 다른 점이죠. 그래서 한국처럼 뭐 1대1로 계좌번호를 받아가지고 입금하고 뭐 그런 불편함이랄까요. 어떤 그 사기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게 좀 덜한 편이죠. 그리고 이 CNW 중고장터의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분쟁 조절을 해준다는 점입니다. 이거는 뭐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블루투스 이어폰을 하나 팔았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이어폰 유닛 한쪽이 깨져서 택배가 왔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위치가 아무래도 뭐 떨어뜨리거나 해야 이게 깨지는 위치거든요. 저는 분명히 이 박스 안에 먼저 뽁뽁이에다가 그 다음 박스 안에 충전 케이스 안에 유닛을 넣어서 보냈는데 그런데 충전 케이스는 멀쩡하고 유닛 그것도 한쪽만 깨진 거죠. 그래서 뭐 이 정황상 구매자가 어떻게 이렇게 빼다가 혹은 착용 중에 떨어뜨려서 깨진 게 분명하다라고 이제 의심은 되지만 하지만 일단 뭐 사용이 안 된다니까 환불을 하라고 했어요. 그런데 그쪽에서 반송 택배비를 우리 보고 내라는 겁니다. 이 CN에서는 통상 반송을 할 때는 구매자가 내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야 그걸 우리가 왜 내냐 우리는 보내기 전에 동영상도 촬영해 놨고 이상 없는 거를 다 확인을 해서 보냈는데 그러면 속된 말로 너는 그 박스를 처음 오픈할 때 찍어둔 동영상이라도 있냐 아니면 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냥 말로 계속 자기는 실수를 안 했다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. 그래? 그러면 뭐 분쟁 조절 가야지 뭐 이러고 제가 CN에다가 이제 신청을 했죠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7명의 일반인 배심원단이 구성이 됩니다. 그러니까 CN이 일반 사용자 배심원단이에요, 이게. 그러니까 무작위로 막 그냥 구성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중에 9명의 표를 얻으면 이제 이기게 되는 거고. 그러면은 CN에서 정해진 이 프로세스에 맞게 중고거래를 쭉 진행하면 되는 거죠. 만일 나는 거기에 승복 못하고, 나는 이거 안 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CN이 사용이 제한되거나 하는 불이익이 가는 겁니다. 뭐 현재까지는 그 분쟁 조정 그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. 저도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. 이게 참 작은 돈이긴 한데 이 구매자의 매너가 너무 괘씸해서 그래서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거죠 지금. 물론 깔끔한 거래도 있습니다. 이게 어제 직거래 한 게 하나 있는데요. 이거는 카메라 렌즈였어요. 뭐 가까운 데 사니까 만나서 직거래 하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앞에 가서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박스 열고 자기가 가져온 카메라 바디에 이거 렌즈 꼽고 AF 되는 거 보고 렌즈 곰팡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보고 현장에서 제 알리페이 QR코드 보여주면 이제 제 QR코드 휴대폰으로 딱 스캔해서 바로 알리페이로 입금. 그리고 그냥 끝. 짜이젠. 정말 깔끔하게 끝냈어요. 물론 이 중고장터에서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. 특히 업자들을 조심해야 하는데요.
이 업자들한테 물건을 사는 거는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. 그런데 업자들한테 물건을 팔게 되면 이게 거의 100%의 확률로 내고를 해줘야 돼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엄청 잡습니다. 그리고 이 내고의 폭이 그러니까 한 50% 이상씩 팍팍 깎고 들어와요. 엄청납니다, 얘네들. 그래서 이게 업자인지 아닌지는 근데 어떻게 아냐? 기존의 거래 내역을 쭉 볼 수 있거든요, 이 사람의. 그거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. 그리고는 집 주소도 좀 보고, 이게 무슨 빌딩, 뭐, 요런 데면은 조금 의심해 보는 수도 있고, 아니면 뭐, 광저우나 뭐, 요런 데인데, 좀 어디 이렇게, 전자, 요런 상가 밀집 지역 같다? 그러면 좀 의심해 봐야 되고, 아무튼 대충 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조금 그런데, 특히나 이 카메라, 휴대폰 같은 제품들은 정말 조심해서 팔아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주의할 사항은 이 영수증을 꼭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. 이 전자 영수증이든 종이 영수증이든,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구입할 때, 그러니까 공식 스토어에서 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 바로 영수증밖에 없어요. 물론 이 AS 할 때 보면은 제품 보증서도 가끔 보긴 하는데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. 그보다는 무조건 영수증, 영수증을 무조건 1순위로 봅니다. 그래서 꼭 챙겨야 돼요. 만일 이게 없다? 그러면 바로 내고예요. 내고의 폭도 큽니다. 그러니까 이제 중고 가격을 방어하거나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. 몇 년 전에 이 닌텐도 위 팔 때가 생각이 나네요. 이 중고 가서 처음으로 중고 직거래를 했던 때인데, 그때 내고를 정말 당했죠. 이게 집에서 먼 데서 했거든요. 이게 시간도 시간이고, 그까지 갔는데 그냥 오자니까 좀 그렇고, 그런데 내고는 엄청 들어오고, 이 현장 내고만큼 짜증나는 게 없잖아요. 아무튼 뭐, 대충 타협 봐서 팔기는 했는데, 그때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내고 스킬이랄까요? 요런 게 포인트구나. 요게 중요하구나. 이런 거를 많이 배우게 됐죠, 그때. 영수증이 그때 없었어요, 제가 또. 자, 오늘은 중국에서 중고 거래했던 경험담이었습니다.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